착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같은 말을 듣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그런데 몇 달 뒤에는 가장 많이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말이 많지 않지만 예의가 있고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고 괜한 갈등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같이 있으면 편해요. 그 말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참고 조금 손해를 봐도 웃어 넘깁니다. 관계라는 건 원래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을 하면서도 미안해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자연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는 당연하다는 듯 행동합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매일 켜지는 가로등을 보며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처음에는 고마웠던 배려도 매번 반복되면 당연한 풍경이 됩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상대는 더 이상 호의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착해서 거절을 못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착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 자체보다 거절한 뒤에 벌어질 일을 더 두려워합니다. 상대의 표정이 굳어질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혹시라도 실망할까봐. 그래서 부탁을 받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입에서는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말이 나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적어도 갈등은 피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실 하기 싫었는데 왜 또 내가 한다고 했지? 신기하게도 참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상대의 피곤함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피곤함은 별일 아니라고 여깁니다. 상대의 사정은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사정은 설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언제나 자신이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나는 원래 참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참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펴보는 습관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같은 부탁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은 말합니다.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처음에는 둘 다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계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무의식에 가깝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싫어도 괜찮다고 말하다 보면 상대는 그 사람의 진짜 기준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악의 때문도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경계가 조금씩 지워지면서 시작됩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웃으면서 알겠다고 말했고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얼굴을 보다가 샤워를 하다가 불을 끄고 누운 침대 위에서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서운함, 억울함, 분노, 참는 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감정이 뒤늦게 도착합니다. 마치 모두가 떠난 뒤 늦게 도착한 손님처럼. 억울함은 손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이 서로 달랐을 때 생깁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배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혼자가 편해.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 그 말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사람을 싫어하게 된 줄 압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 배려했다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그 경험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닫게 됩니다. 외로움보다 실망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조용히 굳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고립이 아니라 안전한 관계입니다. 흥미롭게도 존중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숨기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절은 공격이 아닙니다. 정보 전달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이번 주는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짧은 말들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추측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말하면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차갑게 살아야 하나?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착함이 아니었습니다. 착함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배려는 여유 속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반면 희생은 자신을 소모하면서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경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먼저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먼저 존중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 당신이 거절해도 존중해주는 사람.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편안한 사람. 그런 관계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운이 아니라 당연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혼자 삼키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영상 저장해 두세요.